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더치아라 TV. 오늘이 한 8일 만인가요? 예, 이렇게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은 좀 생각보다 텀이 떠서 죄송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꽃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방학이 요즘은 학교장 재량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방학을 2주만 하고요. 또 이제 어떤 학교는 광복절까지 방학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은 점점 편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수업을 좀 방학 동안이라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방학이 짧으니까 그냥 밤에 수업하던 걸로 하자 뭐 이러다 보니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쫙쫙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오전에 하나 했다가 또 잠깐 쉬다가 또 밤에 하다가 자꾸 이래요. 지금 수업이. 예, 그러다 보니 저도 더위 먹은 거죠. 예, 리듬이 좀 많이 망가져 갖고 요즘 그냥 집에 오면은 오히려 요즘은 집에서 그냥 픽픽 쓰러져 갖고 그냥 해롱해롱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하지도 못했죠. 그죠? 예. 지난주로만 따져봐도 금요일인가만 전구장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전구장 경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막 남부지방 혹은 중부지방이 자꾸 우치가 되면서 이제 경기가 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등등 해서 8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단 뭐 이제 전적이야 제가 앞부분에다가 이미 띄워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한 두어 경기 소식하고 이제 내년서부터 많이 바뀔 크보 규정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넓으면서도 참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 때도 제 아는 분의 아는 분이 거기서 희생이 된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그 특히 수해 피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보니까 지금 제 지인 중에 지인분이 또 그 이제 좀 돌아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신림동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어떤 그 원한 관계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면 아 그러겠구나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었다. 아니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뭐 제가 엔간한 거면은 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시스템의 부재 쪽으로 뭔가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이제 그 특히 그 서희 초등학교에 있었던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끼케야 제 조카뻘 나이 정도 되시는 정말 새내기 교사분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구조적인 탓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밝혀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질을 했으며 도대체 어떤 백을 믿고 그 짓을 했는가. 이런 건 구조적인 문제죠. 그죠? 근데 신림동 사건만큼은 정말 참 이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조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뺑 하고 돌아버릴
때까지 뭘 했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솔직히 사는데 열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 받죠. 근데 그 열 받는다는 것의 해법을 그래 그냥 아무나 해코지 하자. 해코지로만 끝난 것도 아니죠. 아무한테나 그냥 칼부림을 하자. 이거는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매일 보던 미국 총기 난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이미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내리는 것도 내 탓이란 생각이 들었다. 예. 이 얘기가 요즘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누군가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의 어른이나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게 지금 안 좋게 끝날 경우에는 이정우는 아차하면은 이게 당분간은 KBO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MLB에서 그냥 그래 너 재활만 완벽하게 하면 우린 그냥 너 데려갈게 라는 전제가 된다면 이정우는 올 시즌 아웃이 된다 하더라도 그 7년 차는 다 채웠어요 이미. 왜 그러냐 워낙 그 데뷔할 때서부터 국가대표로 나간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FA 일수로 다 보상이 됩니다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건 지장이 없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 자체도 분명히 몸값을 후려치려고 하는 구단들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지 말고 한 1년만 더 뛰었다가 아주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포스팅을 굳이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FA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 갖고 나가는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키움 팬님들은 발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냐 1년 더 있다 나가라는 건 완벽하게 FA로 나갔다가 우리 키움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 발언을 되게 조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면 재활만 끝나자마자 MLB 가는 건 제가 볼 땐 별로 좋지가 않다. 근데 어찌됐든 이 부상 원인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구장 내 우리는 흔히 비가 오면은 내야에만 방수포를 덮지 않습니까? 근데 외야가 이미 진흙 뻘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경기를 강행을 하다가 발이 푹푹 파묻히는 외야 상태에서 타구가 오니까 이 야구라는 종목이 특히 축구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가 자꾸 가지를 뻗네요. 예. 축구하고 좀 다른 점, 축구나 농구랑 다른 점이 뭐냐? 축구, 농구는 계속해서 뛰어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야구는 서 있다가 뛰다가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줄 때 의외의 부상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정우의 발목 부상은 그런 경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릴 때서부터 발목이 좀 약했더래서 당한 부상이 아니라 갑자기 힘을 빡 주다 보니까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 부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발목 근육에도 햄스트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상일수록 완벽하게 재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정우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햄스트링도 한번 부상당하기 시작하면 아주 골 때리는 부상이라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재활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쯤 뒤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경기가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경기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건 구장이 경기를 뛰는데 아무 문제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여기저기 찐흙 뻘밭이고 시설이 완비가 돼 있지 않는데도 야 그냥 엔간하면 해 비 안 오면 해 이러다가 이정호 같은 사태가 나는 거예요. 예. 뭐 옛날에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도 파울 타고 잡으러 갔다가 손바닥 찢어지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 사직구장이네. 예.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뭐냐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장 중에서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구장이 이제 대전은 공사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남은 데가 어디죠?
넘버 원투 구장입니다. 잠실하고 사직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도 빨리 뭔가 좀 대책 내지는 액션 내지는 하다못해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부터 니우 잠실구장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3년간 24, 25, 26년 공사할 동안 LG 두산 키움은 어디서 경기해라. 이거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발표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막 야, 뭐 누구는 목동 가서 하고 누구는 고척에서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또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과연 또 24년서부터 니우 잠실구장 짓는 건 맞는 건가?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오세이돈의 서울시하고 LG 두산하고는 돈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 이런 부분들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나마 사직은 얘기 나오는 게 뭐 다 지으면 2029년.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하다못해 기존 구장의 배수 시설은 좀 신경을 써야죠. 예. 그리고 이제 관중석 쪽에서 자꾸 이제 그 물 고이고 이러는 거 과연 해결이 됐는가? 예. 이런 문제들을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사하고 엮어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찌 되었던 뭔가 좀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주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로만 그냥 야야야 이 정부에서는 특히 그 대통령 앞에서는 뭐 각자 도생이야. 근데 각자 도생이라는 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디서 누군가가 식칼 같은 거 들고 와서 휘두를지 모른다. 이런데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된다? 이런 각자 도생은 아니죠. 이게 동물의 왕국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예. 이런 얘기들까지 좀 앞에 깔면서 오늘이 7월 26일입니다. 아마 7월 중에 한 번 정도 더 녹화를 하고 8월로 넘어가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8월서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멤버들하고 녹화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저희 그 계좌가 바뀝니다. 8월 1일자로 바꿀게요. 예, 이미 세팅은 다 완료는 됐습니다만 뭐 그래도 뭔가 시작하려면 세 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8월 1일자부터 바뀌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제 사업자 계좌로 바뀌고요.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요렇게 했을 때 저희가 현금 영수증이라도 발행해드리면서 뭐 다만 몇만 원이라도 예, 이제 그거는 좀 각 사안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드려갖고 세액공제 혜택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저나 우리 더치아라 멤버들이 이제 더치아라 TV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고퀄로 만드는 게 전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8월 1일자서부터 또 그런 조치가 들어간다는 것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O 야구와 시사의 콜라보 더치아라 TV 예, 7월 26일 이제 막 12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 점심 뭐 제가 올릴 때쯤 이미 드셨겠죠? 예, 드시길 바라겠고 날씨가 정말 요상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처럼 더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식중독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소식 이거부터 한번 가보죠. 그 경기 소식은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겠고요. 예, 뭔가 바뀌는 게 되게 많죠. 요거서부터 한번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KBO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들어보시죠. 추락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경기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와 국제대회에서 시행 중인 승부치기 등을 도입하고 승부치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독제도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5월 14일 하나와 SSG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1승 1패를 주고받은 두 팀이 12회 연장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승부를 가리진 못했습니다. 치열했던 승부 거의 5시간에 이르는 그야말로 혈전이었습니다. 경기에 걸린 시간 4시간 58분. 올 시즌 최장 시간을 이러면 이걸 요즘 누가 봅니까?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연장전 승부치기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0회부터 주자를 1, 2루 또는 2루에 놓고
승패가 갈릴 때까지 경기 1루냐 2루냐는 미국 정한다 메이저리그는 그러죠. 물론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도 시행 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2군인 퓨처스리그가 이를 도입했습니다.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락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도입된 이거는 피치 시범입니다. 시범. 경기 시간을 네. 크게 단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WBC 대회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2026년 WBC 대회까지 전임 감독제도 다시 실시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 전임 감독이죠. 처음 도입된 국가대표 전임 감독제는 재작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시행되다 겸임제로 바뀌었습니다. KBO는 대회 직전에야 대표팀을 소집하던 방식도 바꿔 해외팀과의 평가전과 교류전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역사상 처음으로 내년 3월 서울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펼칠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두 팀과의 평가전이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중에서 바로 되는 거는 승부치기, 그리고 이제 베이스 크기는 좀 커질 것 같아요. 이 베이스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루가 많아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피치 클락인데, 피치 클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예. 글쎄요. 뭐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갖고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는 뭐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2025년쯤서부터는 해야 된다. 예. 뭐 벌써부터 이런 게 있대요. 뭐 피치 클락을 해본들 제구력이 안 좋은 투수한테는 의미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쌉소리입니까 그게.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뭐 제도 좀 바꾸자 그러면 이상한 핑계 대면서, 이상한 핑계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작은 부작용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제구력 나쁜 애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예. 피치클락 해야죠. 그러면은 공 하나 던질 때마다 뭐 어깨 추스리고 모자 만지고 뭐 심호흡 한 2번 하고, 타자가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타임 부르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예. 아니 미국이라고 뭐 맨 처음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했을까요? 해 보니까 이게 진짜 경기를 잡아먹는 주범이었구나. 그럼 그건 잡아내야죠. 예. 이거를 왜 도대체 시범 드립을 치는지는, 근데 시범에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뀌면 뭐 당황스럽겠죠. 시범은 1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막상 해봤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예. 요번에 지금 그 고교야구 청룡기가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결승전은 그래서 경북고하고 물금고가 이제 붙게는 됐는데요. 물금고가 이제 경기 때마다 드라마를 써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뭘 봤냐, 야구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손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예, 로봇 심판이 볼이라고 판정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전 같았으면은 막 이랬을 항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저는 결국 피치클락하고 로봇 심판을 언제 빨리 도입을 해서 도입하는 중에도 시행착오를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말미에 들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안 바뀌는 3피트,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안쪽으로 안 뛰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무슨 핑계가 나오냐, 왼손 타자들은 오른발로 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이 3피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럴 거면 둘 중 하나만 하시라고. 3피트 그걸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은 무조건 밖으로 뛰게 하면 돼요. 예. 왜 그러냐, 왼쪽 타자들은 어차피 한 2발 정도 이익을 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알아요. 왼손잡이들은 되게 힘쓰는 발이 오른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른발로 할 때 오른발이 베이스에 닿아야 된다는 그 느낌 뭔지 알아요. 근데 그럴 거면은 그건 3피트하고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돌 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충돌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야, 왼손 니들은 2발 정도 이익 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왼발로 베이스 밟어, 바깥쪽에서. 예. 아니면 그렇게 오른발이 소중해? 그러면은 밖에서 쭉 하다가 나중에 일루를 밟든가,
뱅뱅 타임 때 난 그건 모르겠어.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어쩔 때는 수비 방해가 되니까 이거는 3피트 인정이고, 어쩔 때는 수비 방해가 안 되고 그냥 순수한 악성고였으니까 안쪽으로 뛰어도 이거는 3피트가 아니고, 이게 더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가 뉴스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상처뿐이었던 대혈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움하고 롯데의 지난주 일요일 경기. 결론적으로는 양 팀한테 다 상처가 됐던 경기였죠. 이기긴 키움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키움은 이정우 잃었죠. 거기다가 퇴장당했죠.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올라오자마자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일요일 경기 후유증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기고 있다가 한화에만 13점을 주는 대탐사를 겪었죠. 이건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롯데는 타격이 더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한테 뭐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11연승을 헌납한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선 11연승을 거둔 거고, 롯데는 헌납을 당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가지다. 그러니까 피치클락, 그리고 로봇 심판, 그리고 3피트. 예. 이런 거는 사실 경기 중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빨리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또 하나는 기준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경기가 상당히 컴팩트하고, 정말 아무리 길어도 야, 한 2시간 반이면 끝나지? 이런 야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처뿐이었던 일요일 경기.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양 팀에서 한 명씩 퇴장을 당했다? 전 이런 것도 참 보기 드문. 그러니까 자꾸 주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는데, 김 선수 주심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좀 심판을 좀 더 많이 보세요. 예. 2군 가서. 뭐 물론 누구 말대로 한 달 만에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심판 이름이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경기에서 같은 이유로 양 팀에서 한 명씩 퇴장을 당했습니다. 3피트에 스트라이크 존까지. 볼 판정 시비로 6시간 넘는 명승부는 빛을 발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공 4개가 모두 볼로 판정되면서 무사 만루를 내준 롯데 심재민. 투수의 억울한 이 중에 표정 2개 정도는 직접 마운드에 오른 서튼 감독은 주심에게 다가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볼 판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한 차례 경고에도 항의가 계속 거세지자 주심은 감독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6회, 이번엔 상대 키움에서 비슷한 장면이 빚어졌습니다. 4대4 동점의 역전 기회를 잡은 상황,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격하게 항의하는 이용규. 방망이를 돌리려다 멈춰서 헛스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키움 더그아웃에서 선수를 말리며 거친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결국 외야 뜬공으로 아웃된 뒤 그 뒤에 이제 언쟁이 또 벌어졌죠. 예. 폭발했습니다. 결과는 2달여 만에 1군 또 퇴장. 퇴장 조치. 한 경기 짧은 순간에 양 팀에서 같은 이유로 2명이 퇴장당한 이례적인 순간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올스타 휴식기에 논란이 찾았던 규정을 손봤지만 볼 판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비가 내려 90분 가까이 경기가 중단되고 연장전으로 이어지면서 6시간 넘게 치러진 팽팽한 승부였지만,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의 머리에는 개운치 않은 판정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JTBC 홍지웅입니다. 그리고 이 전날 토요일은 외야가 이미 뻘이 돼 있었는데도 또 경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특히 주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사직구장만 온전하게 3연전을 다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정호가 부상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뭐 스윙 문제도 있고 뭐 선수들이 힘들어요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차라리 이 경기 더블헤더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 이글스처럼, 저는 하나 이글스에 정말 감명받았던 게, 그것 때문에 LG가 지긴 했습니다만, 외야까지 다 덮는 방수포를 있던가요. 진짜 그 방수포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야씨, 세상에 저게 방수포야 야구장이야? 그런 게 있던가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도 왜 6시간이 됐냐? 중간에 경기가 한번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이제 그라운드 정비를 하는데 보면은 내야 쪽만 정비를 해요. 이 흙 있는 데만. 근데 거기만이 구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기는 차라리 서스펜디드를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오해가 넘어갔으면은 강호 콜드를 하든가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야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야 구장 확실하게 배수 다 됐어 라고 한 다음에 더블헤더라는 게 난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더블헤더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요즘도 날씨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날씨가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럴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지금 8월 5일서부터 월요일 경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 경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더블헤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왜? 진짜 어떤 팀은 이런 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해놨더라고요. 3주 연속 월요일 경기는 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이거는 죽죠 애들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2주 연속은 월요일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일정은 쉽습니까? 예. 그 일정이 쉬울까요? 아니면 차라리 두 경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한 경기 하고 쉴 때 쉬는 게 편할까요? 뭐 물론 미국처럼 우리는 162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쉰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사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8, 9일 만에 하루 쉰다던가 쉬는 날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날까지 경기하는 걸로 쓴다. 그러면 과연 이게 선수들 컨디션 유지 내지는 몸 상태 유지에는 좋을까요?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더블헤더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다음 주서부터 이제 그 월요 경기가 8월 5일서부터 생긴다고는 하죠. 예. 근데 월요일에 또 비가 오면 어떡할 거냐.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느 지방은 월요일 날 막 폭우 내리고 어떤 데는 막 쨍쨍하고 막 심지어 후덥지근하고 이제 이런 날씨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짧아도 8월 내내까지는 계속될 것 같고 9월 초까지도 굉장히 날씨가 좀 낮에는 굉장히 덥지 않을까. 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도 많이 내리고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블헤더로 처리를 하고 월요일은 그러다가 정말 페넌트 레이스 마지막 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예. 더블헤더를 왜들 두려워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시즌 초부터라도 더블헤더를 이렇게 처리를 해놨으면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아 맞아 이럴 땐 쉬어야 돼. 아 좋아 이랬겠지만 지금 당장 기아 큰일 났네. 우리는 경기를 너무 안 했네. 반면 키움 큰일 났네. 우리는 경기를 너무 많이 했네. 시즌 막판 가면은 우리는 막 5, 6일마다 한 경기 해야겠네. 이게 두 팀에게 다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지 같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더 커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기도 하면서 어저께 참 웃기는 희한한 일들이 많았죠. 일단 LG는 계속해서 49승에서 지금 9수에 걸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4연패를 당했고, 원래는 LG 쓱 이강구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쓱 가다 보면 여기에 두산까지도 끼어들 수 있겠다. 두산이 11연승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주말에 있을 LG 두산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선 닥쳐. 그냥 2강이야. 아닙니다. 두산까지 껴주세요. 예, 3강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어저께 화요일 날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았었죠. 예. 한번 요거 들어보시고 요거 끝나면 마무리 발언하고 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소식입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구단 사상 최초로 11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국내 지도자로는 최초로 데뷔 시즌의 11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성은 기자입니다. 두산의 베테랑 타자들이 왕조 시절 같은 집중타로 팀의 새 역사를 만들고 일본 롯데가 재경 기록이 나오겠냐고요. 선제 2루타를 터뜨린 데 이어 홀로 부진했던 간판 거포 김재환이 시즌 8호 투런 그리고 나균안을 시즌 초에 너무 많이 썼죠.
양석환은 5회 롯데의 어설픈 수비가 동반된 예. 8점 적시타에 이런 게 다 일요일 경기 후유증이거든요. 시즌 14호 솔로 아치를 그려 승부를 달랐습니다. 8대5로 이긴 두산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1연승을 질주하며 2위 SSG를 3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국내 사령탑으로 아, 일단 운장은 확실합니다. 11연승을 달리는 신화를 썼습니다. 훌륭한 팀에서 이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게 돼서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한화 노시와는 키움전 3회 20호. 시즌 예. 20호 솔로 아치를 그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예. 한화는 키움의 석점 뒤진 8회 키움도 이게 후유증인 거예요. 예. 무려 18명의 타자가 등장. 안타 와, 2개, 근데 진짜 끝이 안 나더만요. 16대6 승리를 거두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68분만 했다. 68분 했답니다 공격을. 예. 그리고 장시환도 드디어 연패 탈출했고. 1038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4위 NC는 7회에 터진 마틴. 네. 기아를 5대3으로 누르고 지난번 경기 때도 역전홈런을 친 바가 있는데. 벤자민의 8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LG를 꺾고 네, LG는 류현진 가니까 벤자민이에요. 삼성은 선발 예. 수아레즈의 8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서 자, 수아레즈가 모처럼 밥값했죠. SBS 예. 이상호.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도 지을 겸 요렇게 되는 거죠. LG가 어쨌든 지금 9수에 계속 걸리면서 4연패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말에 켈리가 한 번 더 등판을 할 텐데 여기서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재원의 아주 그 신묘한 수비가 결정적일 때마다 좀 이제 또 보탬이 된 게 있어갖고 아마 두산하고의 주말 시리즈 때 등판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게 켈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월 16일 이전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못하면 그 외국인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주말에 있을 두산 켈리 등판이 켈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문제는 SSG도 그렇게 요즘 경기력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은 시즌 초중반에 달렸던 게 좀 후유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경기 반 뒤에 2위. 근데 두산이 4게임 반 차예요. 누구랑? LG랑. 예. 그러면 주말에 LG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하다못해 위닝 시리즈만 해도 이제는 2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의외로 NC도 꾸준해요. 왜냐면 마틴이 지금 2경기를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11연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NC도 지금 5연승입니다. 그래서 2경기 차이로 4위예요. 그러니까 두산하고 2경기 차밖에 안 나요. 자, KT가 또 요즘 상승세죠. 그래서 롯데 기아를 밀어내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KT, 롯데, 기아까지는 사실 한 경기 반 차예요. 5, 6, 7위. 예, 그리고 키움이 한 경기 반 뒤로 8인데 근데 이제 어저께 패배는 좀 너무 좀 충격이 컸다. 예. 사실 저도 보니까 야, 얘네 오늘 경기도 될라나? 아니 한 이닝에 수비만 68분을 하면 그건 맛 가죠. 그죠? 예. 그리고 한화도 공동 8위. 예, 이것 때문에 한화가 이제 키움이랑 공동 8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5경기 반 뒤엔 삼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스, 두산 NC 그리고 KT, 롯데, 기아 요렇게 지금 세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선발은 쓱은 메카티고 삼성은 최채영입니다. 이제 메카티도 그동안 못 나왔었죠. 그러니까 쓱이 좀 빌빌댔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과연 메카티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이게 관건일 거고요. 롯데의 윌커슨하고 두산 곽빈입니다. 예, 이 경기는 윌커슨에게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겠죠. 스트레일리를 사실상 2년 계약으로 땡겨온 스트레일리를 버리고 택한 카드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임창규 대 고영표인데 자, KT는 희한한 징크스가 있어요. 벤자민 나온 경기는 LG를 다 잡았고 다른 투수들은 다 졌습니다. LG한테. 과연 오늘도 그럴 것인가? 임창규 대 고영표입니다. 예, 임창규가 과연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고영표는 최근 추세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나 LG만 만나면 벤자민을 빼놓고 다 지는 KT 투수들의 그 징크스를 깰 것인가 못 깰 것인가?
이래저래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자, 기아 산체스, NC 송명기인데요. 산체스가 이 기아 산체스도 그렇고 한화 산체스도 그렇고 처음은 괜찮았는데 자꾸 뭔가가 좀 노출이 되면서 털리는 것 같은 인상을 좀 받고 있죠. 특히 한화 산체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NC도 지금 두산에 묻혀서 그렇지 연승 모드인데 NC는 정말 빠따의 힘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을 대만에서 온 용병 산체스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어제같이 마틴한테 한 방 맞고 다 이기던 경기 뒤집히면 기아도 데미지가 크죠. 자, 한화는 문동주고 키움은 맥킨입니다. 아무리 봐도 한화의 기세가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과연 키움이 어저께 그 68분 동안 13실점을 했던 그 후유증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저도 다음 주면은 이 들쭉날쭉하는 스케줄은 끝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는 계속 아마 꾸준하게 밤 수업이 될 거예요. 예. 그 짧게 방학하는 애들이 다시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막 아침에 있다가 점심 땐 집에 있다가 또 저녁 때 수업하러 나가고 이 일정이 진짜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예. 그래서 꼭 이럴 때 이제 또 눈치 없이 우리 김튼튼은 카톡하고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간혹 그 유튜브 하다 보면은 까톡 울리는 거에 거의 3분의 2는 김튼튼 겁니다. 이것도 참 재주예요. 가만히 보면. 그죠? 예. 그래서 뭐 아무튼 8일 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한 35분 정도? 예. 그럼 이제 이런저런 영상 같은 거 들어가면 한 37분 정도 되겠죠? 예. 요렇게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말 동안 몸 좀 추슬렀다가 예. 그래도 월요일 한 밤 정도는 예. 꼭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아마 월요일이면은 7월의 마지막 날 정도 되겠네요. 예. 7월에 한 번 더 찾아뵙고 바뀐 사업자 번호 그리고 컨텐츠도 살짝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뀐 8월에 뵙는 걸로 할게요. 예. 7월 31일 한 번 그리고 8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치아라 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8월부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끝.